네, 이어서 또 한 분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이번에 만나보실 분은 새누리당 소속으로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김형태 당선인 기억하시죠? 포항인데요. 김형태 당선인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폭로하신 바 있는 김 당선인의 재수 씨를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어스로 대적으로 실수를 했는데 정말 실수를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남의 방송이 내가 맞은데 그러면은 그 하나씩이야 몇 대가 자세히 보였다고 그러는데 성장적 정말 상상이 됐어. 그런다면 그 식으로 우리나라를 인공으로 정말 인공으로 해놨고 지금 말이야 완전히 근수도 없고 유튜브 김영태 관련된 거 한두 하나도 없고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 내가 여기 하나 있어요. 어때요? 예,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폭로하신 다음에 그렇게 물론 이제 탈당까지는 했지만요. 네. 그죠? 당선자가 국회의원 되는 거는 지금 그냥 물 흘러가듯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아, 그렇게 되면 네. 안 됩니다. 예. 예. 지금 오늘 이렇게 방송에 나오신 게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나오신 거죠? 네. 네. 왜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일단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국가의 일을 하려는 자리잖아요, 그 자리가. 네. 그런 분은 좀 더 솔직하고 좀 더 진실된 그런 사람이어야지 말 바꾸기 하고 막 그러면서 위기 모면해가지고 그런 자리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어떻게 가서 법을 만들고 자기가 범법자인데 어떻게 법을 만듭니까? 국민을 위해서. 지금 이 사실을 성추행 당한 사실을요 처음으로 폭로한 게 이번 국회의원 앞두고 처음으로 폭로한 겁니까? 네. 아니면은 이번 네, 처음에? 그전에는 네. 그냥 지저분한 집안일이었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공천도 받았었고 거기는 또 지역색이 또 공천을 받으면 거의 다 되는 곳이라고 그러고 하니까 네.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유권자들이 일단 알고 찍으셔야 되니까요. 네. 이렇게 폭로하신 다음에 김영태 당선자로부터 혹시 그 이후에 항의절하라든가 혹시나 전화 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많이 전화 받으셨죠? 김영태 씨는 직접 전화를 안 했습니다. 아, 그 이후로요? 예, 안 하고 이제 그 주변에 김영태 씨 후원회라면서 전화 왔었고 김영태 씨 부인이 또 우리 친정으로 또 전화를 내가 남동생이 전화를 받았었고 그랬었어요. 네. 그러면 김영태 당선자의 부인 되시는 분이니까 동서잖아요. 네. 그 동서 되시는 분이 전화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좋게 하는 게 좋을 거라는 그런 얘기 그런 해유였죠, 일종의. 그래도 같은 여자로서 같이 좀 공감해주고 이런 건 없었습니까? 그런 건 없었죠. 그냥 김영태 당선자 편만 들었습니다. 예. 그 사실은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윗동서도요. 다 알고 있는 일 아닙니까? 윗동서가 인정을 하지 않았으면 제가 그 얘기를 했었을 때 어떻게 애들한테 네 아빠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할 것이며 김영태 씨 본인은 또 어떻게 그 녹음 내용에도 그게 나오거든요. 애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가 빌었다고. 네. 어떻게 그런 게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와가지고 말도 아닌 얘기를 하고 자꾸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는 게 되는 거죠. 저렇게 하면. 그러니까 신체는 다 보셨다면서요? 그렇죠. 네, 신체는 다 보셨고요. 하지 말라고 빌어서 안 한 거죠? 관계는 안 한 거죠? 예, 빌었다기보다도 이제 계속 얘기를 무슨 말이든지 해야 되니까요. 일단 제가 할 말이 있다고 좀 나와달라 했으니까요. 네. 무슨 말이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이야기 그 김명태 씨네 우리 이래 얘기를 계속 거기 부인 이야기 이렇게 계속 했는 거죠. 네. 얘기를.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셨군요. 그래서. 네. 네, 설득을 해가지고. 예. 그럼 폭로하기 전에는요, 네. 많은 그 김영태 당선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예. 폭로하기 전입니까? 폭로한 이후로 그렇게 불이익을 받은 겁니까? 예, 그러니까 2001년 6월 하순께에 이제 성폭행 미수가 발생한 이후부터 네. 김영태 씨는 거기 녹음 내용에도 나와요. 자기 일생일대에 아주 치욕이라고 했던가 일생에 네. 있어서 아주 치욕스러웠다던가 뭐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그런 거절을 당했다는 그때부터 이제 좀 나빠지기 시작했는 거죠. 아, 거절한 이후로? 예, 그게 이제 본인으로서는 굉장한 치욕이었던 거죠. 감히 너까진 게 어떻게 나한테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왜 그때 성폭행 미수라 그러죠? 예. 성폭행 미수 그때 사건 났을 때 그때 못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저 신고를요? 그때는요, 우리 작은 애가 초등학교 다녔습니다. 애도 어렸는데 아빠도 없이 크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또 엄마가 또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애들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게 다른 사람 같으면은 또 다른 문제겠지만은 결국은 또 혈연 관계로 또 얽히게 되는데 그 애들이 어떻게 다니겠나? 그 생각에서 그냥 제가 못한 거죠. 네. 그런데 이번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번에 폭로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경우가 다릅니다. 그전에는 그냥 집안일로 그냥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이번에 일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느냐. 그거는 아니지 않나. 그거는 막아야겠다. 정말 저도 유권자입니다. 유권자지만 정말 괜찮은 사람 뽑고 싶은 게 제 투표 때마다 저도 막 그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 정말 찍고 후회하지 않는 사람 뽑아봤으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게 다른 모든 분들도 많이 그런 생각을 하시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를 알고 찍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알고 안 찍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알고 안 찍는 분들이 5% 10%라 할지라도 저는 그분들에게 알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그러면 국회의원 이번에 안 나오셨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셨겠죠. 그렇죠. 안 나왔으면 이런 일 전혀 없었죠. 그리고 이제 피해 본 것도 한 10여 년 전 일이기 때문에 안 나왔으면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그렇죠. 이 사람만은 국회의원 안 되겠다라는 그런 하나의 확신 하나 그 자리에 가지고. 서는 사람만큼은 정말 제대로 검증돼서 나오는 분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거죠. 시댁 식구들도 뭐 시누이나 뭐 다른 분들이 혹시 뭐라고 하십니까? 그 가족들은 아주 똘똘 뭉쳤죠. 김영태 국회의원 만들기로만 몰입하고 있죠. 네. 자녀분들은 뭐라 그래요? 이번 사건들 이렇게 보면서 자녀분들은 지금 다 이제 성장했죠. 네. 성장했을 때 엄마 이제 그만해 뭐 아니면 어떻게 엄마 끝까지 해 아니면 뭐 아무 말 없으면 자녀분들이 그래도 컸을 텐데. 우리 작은 애는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 말렸어요. 엄마가 더 힘들어질 건데 엄마 그 말렸었고 큰 애는 처음에는 저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이거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머니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했는데 제가 그래도 해야겠다 했더니만 큰 애는 어머니 생각대로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포항으로 내려가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얘가 이제 같이 왔어요. 옆에 계시는 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러한 사람이니까 김영태는 사퇴하고 이 가족들에게 사과하라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울컥해가지고 제가 막 눈물에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진정하고 아무리 누르려고 막
정말 노력을 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안 울라고 노력을 했는데도 걷잡을 수 없어. 제가 막 계속 울고 있으니까 애가 밖에서 보다가 안타깝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우니까 얘가 네. 안으로 들어왔어요. 네. 들어와가 제 어깨를 잡고 막 이래 이제 진정하라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앞에 이제 기자분들이 있고 하니까 누군가가 얘를 보고 거기 앉아라고 그랬어요. 그래 딱 앉았는데 카메라는 계속 찍히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신문에 나온 게 저하고 우리 애하고 나란히 앉아있고 마스크를 낀 모습이 이제 카메라에 찍혔어요. 그 이후로 얘가 같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네. 명예훼손죄래요. 예. 친정 아버님이 뭐 또 자살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영향을 받은 겁니까? 그렇죠. 조금 오래 전에. 예. 네. 예. 주례집이 그렇게 될 즈음에 네. 그때 해서 그러니까 녹음하기 전에 2004년도 총선 있고 이 녹음은 총선 이후에 녹음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총선 전에 돌아가셨어요. 네. 영향이 좀 있었다. 예, 그렇죠. 네. 아버지가 다 알고 돌아가셨으니까요. 네. 검찰에 갔다 오셨습니까? 오늘은 안 갔습니다. 네. 5월 11일 날 네, 경찰에 10일 날 경찰에 포항 예. 경찰에. 예, 예. 네, 그럼 거짓말했다는 거죠. 명예훼손이라는 게. 김영태 당선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죠? 그런데 저는 당연히 유권자들이 알 권리라고 생각했기 성추행을 때문에 안 했는데 아니, 성폭행 미수를 안 했는데 성폭행 미수를 했다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해서 나의 명예를 주취했다는 그죄로 가신 거죠. 그럼 경찰에 가서는 무슨 얘기 하십니까? 경찰이 물어봤을 때 어떻게 성폭행 미수 당했습니까? 그 사실을 열거하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예, 핵심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안 했는데 그 본인이 왜 그런 본인 목소리를 그러니까요. 부정을 하는 사람이 네, 성추행 녹취록에 내가 너무 잘못됐고 아빠를 큰 따기를 때려도 아빠는 어떻게 할 때 이 큰 아빠는 마지막 남녀 네, 관계가 네. 몸다툼이 마지막 남녀 관계입니까 그러면? 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가 잘못했다고 내가 우리 자식 애 3명한테 네. 얘기를 했다.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까지 나온 거니까.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요거 나오기 전에 명예훼손죄로 고발한 거죠. 그죠? 아니요. 요 사실 나오기 전에. 그거는 4월 9일인가 10일인가 4월 11일이 투표일이 있잖아요. 네. 투표일 전에 그거는 다 돌았습니다. 그랬는데도 본인 목소리 아니라고 막 우기면서 그랬었어요. 네. 이거 본인 목소리 맞죠? 그렇죠. 네. 본인 목소리 맞다고 어느 교수님도 네.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발한 상태입니까, 그러면?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제 또 오늘인가 뭐 포항 남부선가요? 그게 또 무슨 고소장을 또 넣었대요. 그 가족들이 또 넣었다는데 무슨 고소장을 넣었는지 아직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앞으로 그러면은 이제 국회의원 이제 며칠 지나지 않으면 네. 국회의원 되실 텐데 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뭐 계획도 있습니까? 계속 언론에 계속 나오실 겁니까? 아니면은 끝까지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하겠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 힘들게요. 네.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악수를 하려면은 손을 펴야 합니다. 네, 빈 손을 내밀어야 상대방의 따뜻한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네, 상대방의 따뜻한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